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은 일 확진자 5천 명 넘어설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위드 코로나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정부 측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과연 우리는 투자자 입장으로서 위드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코로나19 관련주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이번 시간 이정민 팀장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뭐 다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 관련주, 예를 들어서 뭐 진단키트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움직임이 좋았어요. 네네. 그 배경에는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주 흐름 어땠는지 먼저 짚어볼게요. 네,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요 며칠간 또 코로나19 이제 그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그 아이큐어를 비롯해서 또 관련주들을 이렇게 좀 살펴본다라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 초반에 큰 상승이 나오는 듯 싶었으나 역시나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다시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쪽으로 조금 더 무게 중심추가 이동이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다소 관방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항상 시장에서는 신선한 소재에 반응을 조금 더 이제 강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쪽보다는 기타 다른 섹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음압병실 관련주가 또 뜨거웠습니다. 다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음압병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GH 신소재는 어떤 회사인지 어떤 기업인지 또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볼까요? 네, GH 신소재는 이제 원사 및 이제 그 부직포를 전문적으로 좀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특히 차량용으로 쓰이는 그 흡음재에서 강점을 좀 보이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코로나19가 발생된 이후에는 그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원방테크가 그 음압병실과 관련된 테마주로 엮이면서 동사의 주식도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을 열심히 매매하셨던 투자자분들이라면 굉장히 이제 끼가 좋은 종목이다로 아마 좀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좀 동사의 주식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주다가 장중에 24%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터지면서 큰 상승이 나왔지만 그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4%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온 부분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뉴스와 관련되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린다라면은 목재 소재를 이제 그 특허 공법을 이용해서 신개념의 그 제품을 좀 만들었습니다. 하이브리드 파레트라는 것을 이제 회사가 좀 생산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는데요.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 세일즈하기 위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신규로 법인을 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1공장에 이어서 제2, 제3 공장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설비를 좀 늘리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파레트가 보통 이제 그 목재를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재 파레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내구성이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구성이 약하다 보니까 제품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제로 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플라스틱 파레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파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목재 대비해서 원가가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또 깊이 좀 잘 쓰이지 않는 경우도 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번에 내놓은 하이브리드 파레트 같은 경우 이런 내구성을 이제 극복해서 5년 이상도 사용이 가능한 게 강점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3공장까지 완공이 되면 2025년도면은 7억 달러까지도 이제 매출이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장중에 상승폭이 컸는데 현재는 4%의 오름세만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GH 신소재에 대한 추가 상승 여부는 또 미뤄둬야 되는 거죠. 오늘 뉴스가 나왔으니까
당분간은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을까요? 네, 저는 당분간 기존처럼 이제 역시나 동사의 주식은 소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은 GH 신소재와 같은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옆에 차트에 나오다시피 굉장히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다 비슷하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점에서 이제 한 번씩 뉴스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지없이 윗꼬리를 달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못하고 단발성 이슈로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제 그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정부에서 기사 한 가지가 좀 나왔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7천 명까지 증가하더라도 이미 병상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또 밝혔고요. 그다음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하루 10,000명까지도 수용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병상이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밝혔듯이 시장에서 또한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그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흔들릴 거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여타 다른 음압병실 관련주들도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지금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병실에 있어서 중환자 그리고 정말 그러니까 중환자와 사망자 수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환자 병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가득 차면 또 다른 질병으로 입원하시는 분이 문제를 겪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따지지 않고서라도 우리가 어차피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또 대유행하는 질병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종목은 계속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코로나19가 처음 이제 발생이 되었을 때도 메르스 때 어떤 식으로 관련된 테마주들이 움직였는지를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흐름을 안내를 쫙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또 관련된 질병들이 발생이 된다라면은 당연히 종목이 미리 정리되어 있는 분들이 훨씬 대응을 잘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음압병실과 관련된 종목들, 대표 종목들 제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국립병원에 음압병상을 설치한 이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해서 이제 테마주로 엮인 이력이 있고요. 원방테크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GH 신소재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1인용 음압병상을 모듈화하는 데 성공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의 음압 선별 진료소를 제작 및 공급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SY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2시간 내로 클린룸 패널을 개발해서 음악 모듈러 병동까지 이제 설치를 해서 공급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개 정도의 회사들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둔다면 음압 병상과 관련된 종목들은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원방테크, 우정바이오, SY 여기 오늘 이야기해드린 GH 신소재가 있는데요. 그럼 다시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치료제 그리고 백신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최근에는 부스터샷이 빨리 필요로 하다 돌파 감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셀트리온도 있고요.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백신주들 그들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떠세요?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도 이미 그 호실적을 반영해서 주가가 한번 다 큰 상승이 나온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백신 관련된 종목들도 개별적으로 다른 뉴스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면 기존 보유자분들의 대응의 영역이지 신규로 접근하는 영역은 좀 아니다라고 좀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한번 그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은 좀 거리를 두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그 머크사의 그 경부용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되어서 세계 처음으로 이제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 안 그래도 최근에 투심이 좀 악화가 되어 있었는데 여전히 그 불안한 감을 이제 잃지 않고 시장에서도 좀 투매가 좀 발생이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간밤에 또 모더나 주가가 한때 마이너스 19%까지 하락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분기 실적이 이제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던 부분도 있고요. 올해보다 내년의 실적이
완만하게가 아니라 굉장히 좀 빠르게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서는 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 국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위탁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다변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도에 제6공장까지 이제 지금 증설을 하겠다라고 회사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나마 다른 백신주보다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덜 하락한 이유는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매출은 64% 증가한 4,507억 원, 영업이익은 196% 증가한 1,67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만큼 나왔다던가 또는 기대치보다 하락했다라면은 이제 훨씬 더 큰 하락이 나왔을 거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나마 선방한 종목에 속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염려하시는 게 SK 바이오사이언스 또한 오늘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맞아요.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죠. 이렇듯 시장에서는 항상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오르는 종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백신 관련주들을 쳐다볼 때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관망하자 의견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관련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위드 코로나주를 봐야 되는 건가요? 어때요? 위드 코로나주들도 이번 주는 사실 부진했어요. 뭐 여행 항공주들의 경우.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여행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출연해서도 2차 전지 소재주 관련된 종목들은 좀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오늘 해서는 또 에코프로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렇듯 9월과 10월 달에 좋았던 이제 섹터가 11월과 12월에도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NFT와 비롯한 NFT를 이제 필두로 해서 게임주들 특히나 또 위메이드가 제가 처음 이제 추천을 드리고 나서 400% 가까운 상승이 나온 와중에 어제는 또 마이너스 20%까지 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일각에서는 이제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좀 부정적인 뉘앙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온 게 아니냐라고 또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바는 조금 달랐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현재 워낙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CFT 계좌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대 매매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급락이 나왔지만 밑꼬리를 달고 강하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리오프닝과 그다음에 원자력과 관련된 종목들도 만약에 이제 돌아가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특히나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뉴스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다라면 매도하는 전략을 12월까지는 꾸준하게 이어나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들어서 좀 제가 또 필드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특히 이제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대비해서 너무 국내 시장이 부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지난 10년간을 떠올려 봤을 때 2020년을 빼고 항상 국내 증시는 이래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상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10시 이후에는 중국 시장을 관찰을 해야 되고요. 장중에는 나스닥 선물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 시장도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다시 코로나19 관련주를 확인해 보기보다는 미드 코로나주 쪽으로 눈여겨봐야 된다. 길게 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도 위드 코로나를 본다면 또 그 안에 탑픽이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바로 SM이 되겠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수만 회장의 지분 이제 매각과 관련되어서도 이야기가 많았었죠. 그리고 이번에 DOU가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DOU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관들의 희망 공모가를 이제 모집을 해봤더니 상단을 이제 뛰어넘는 26,000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력 아이돌이죠. NCT의 앨범 누적 판매량이 700만 장을 돌파할 정도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파 같은 경우에도 걸그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50만 장이 넘는 지금 앨범 판매를 기록할 정도로 소속된 아이돌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NFT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이제 미디어와 컨텐츠 제작이 가능한 회사들의 몸값이 점점 오르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N과 같은 종목들이 조정에 들어온다라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포트에 좀 편입시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매수 시점 가격은 61선 부근인 71,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95,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고요. 손절은 62,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M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95,000원, 손절 가격은 62,000원 제시해드렸고요. 매수 가격 71,000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정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